자신의 반성하지 않고 그들은 간다면 내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강화될 것이다. 지금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쉽게 말하면 중에 있습니다. 결혼할 때 헌법재판소는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백계련 의원 여러분 계란 15일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발표한 탄핵 소추 및 심판 절차의 11가지 문제점을 발표했습니다. 방어를 해가지고 불법과 굉장히 불법이 어려운데 모든 탄핵 정당한가 관련된 분들만 지금 국민에게 묻는다는 취지의 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기했던 11가지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12월 8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도의회기 내일 12월 14일 탄핵안을 재상정하여 의결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 측의 내란죄 처리는 소추 사이의 통일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말장난하기를 내란죄는 사라졌어도 내란 행위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짬짬이에 내란 얘기만 탄핵하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졸속으로 탄핵 인용을 하려는 거기에 꼼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지 아멘을 좀 크게 투쟁 현장 찾았습니다. 오늘 24일째 24일차 셋째, 탄핵 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한 조사 및 기록이 있으시네.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행 위원도 계시고 국회의 직접 조사 증거 없이 언론의 어떤 주장과 홍당원과 각종군의 거짓 진술과 거짓 차례에 의존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거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졸속 처리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법인 것입니다. 이런 불법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법치의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좌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하여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체 헌법재판법 제32조 탄핵 심판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의 서로 선고를 그의 위생된 방과 더불어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없는 국회가 범죄 뒷다리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증거만 얘기 없는 자료를 사용, 대통령 반대 신문권 제한, 답변기의 미보장, 불인단과 합의 없는 변론기의 지정, 속전속결 진행에 따른 심리지정 등이 불법, 탈법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란죄 처리는 현재가 권고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인 짜고치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정말 여러분 반국권 비국가 세력, 내란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권분리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유지할 탄핵 소추에 재판부가 개입한 것을 위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률 또는 명령, 규칙, 법은 따위가 헌법이나 조항이나 청시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정의가 법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빗나가도 엄청 빗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영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논치를 보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속도된 심리 일정을 짜는 등 불공정하게 패배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가장 11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대통령 재임선포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임선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법 절차를 대로 진행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한국 전 선생님 목회자들 그 특별히 힘내셔요. 큰 교회를 다니는 얼굴 우리 기억해요? 목사님들을 향해서 내가 지난번에 저기 현대건설 앞에서 그 휠체어 타고 오셨을 때 목소리가 좀 달리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몰랐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요셉과 미안했어요. 명령력 있는 이영 어제 목사가 저녁에 알았어요. 애국하는 그분이 국민을 그분인 하는 줄. 10일 유감 소문입니다. 아유, 그 애국협정서는 정가 목사와 서원보 목사를 지적하면서 구급 프레임을 씌우고 병원은 다녀오시고 공격하고 윤 대통령 나이는 무속신앙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좌파주의나 목사의 특징적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급 프레임이나 무속신앙 프레임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나이를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거짓 선동을 낮추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듯이 자, 윤 힘내세요. 대통령을 힘내세요. 탄핵시키는데 동조하는 그러한 네. 발언인 것입니다. 이영호 목사는 대한민국의 기생충처럼 기생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인 주당파 일당들이 맹목적으로 김일성을 선봉하고 신봉하고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 반국가 세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알면서 말했다면 반국가 세력인 민주당과 북한의 약점이 잡혀서 강의를 받고 한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약점이 잡혀서 그렇게 발언만을 하지 못하고 왜 중앙선관위 부당선거에 대해서는 불법이 남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도둑이 들어왔을 때 짓지 못하고 도리어 그 도둑이 들어왔을 때 꼬리침에 방위를 꼴이 아니겠습니까? 김사만 목사도 동일한 발언을 했는데 정말 이 자들이 한국의 안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김사만 목사 이영 목사가 이런 자들의 주변교회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여 한국교를 무너뜨리는 한심스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자들 때문에 정말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전제 전쟁 중인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주 뼈두마게 싸우는 많은 내고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됩니다.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런 발언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석고 대자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하고 나는 그 저에게 같이 살아라고 5분을 줍니다. 설교는 서론도 못 끝나고 끝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어디 가셔요? 온 우주 만물의 어디 가세요? 통치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 그래요? 그럼 요거 근자 앞에 오늘 아니 저 내가 임하여 책 하나 주시옵소서. 가져왔는데 사순절 둘째 주간에 한국동 헌재 요거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책 내 대통령 책이나 기념단 하나 기자 끝날 때좀 회견장에서 기도합니다. 탄핵 반대의 우리 함성을 들어주시옵소서. 김영 위원님하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여의도 거예요? 광장에서 여기 그리고 주요 광화문 광장에서 여기 찍으시면 돼요.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이쪽은 주의 길을 원하옵나이다. 박민식 장관 알아요. 예. 기독교계를 비롯하여 기획장관님은 예. 여러 보수 돌봐주시는 애국 보호자 시민사회 역할, 단체들이 보호자 역할. 와서 이번에 윤석열 김행장관님. 대통령 그래서 저분은 탄핵 반대 김진태 운동을 하고 의사 있습니다. 선생님이신데 아. 담당 의사. 자발적으로 여기 남녀노소 단식하시는 분 빈부 전체 귀천을 단식. 가리지 않고 담당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는 아이고,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고맙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다 들으셔가지고 뭐 특별히 아실 것 내 같고. 육신을 죽여서 주여 단식 투쟁하면서 박민식 탄핵을 장관님. 반대를 부르짖는 이렇게 전지영 자매님을 말 못하시네요 지금. 단식 말 투쟁 못하셔요. 24일째 말씀하시기 어려워요. 그 영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그래요.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께서 그 신원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의 길을 원합니다. 김행 장관 도사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정찬욱 단장님과 함께 보호하고 있사오니 자, 오늘 여기서 승리하는 일단은 마치도록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보호 인도하여